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연휴 시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달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4월 말부터는 약간 반등하면서 이번 주 5월은 괜찮은 출발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은 매도를 해라 뭐 이런 격언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다른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예고를 드렸지만 지난 1년간 ISA 계좌를 정산을 해볼 테니까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미국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되었거든요. 작년 7월에 금리를 5.5%로 인상한 다음에 지금 여섯 번째 금리가 동결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일단은 할아버지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 일부가 약간 깐족거리면서 1월 상황이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설레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뭐 설레발 그만 떨어도 된다, 이렇게 일침을 날려주셨고요. 그리고 1분기 물가가 높게 나왔으니까 아직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확신하지 못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를 확인하고 연준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채 만기가 돌아와도 재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일부 금액은 국채에 재투자를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국채금리가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었지만 연준이 다시 국채를 매입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니까요. 국채금리도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제10년물이 4.6% 아래로 내려왔고 2년물 금리도 5%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는 것도 이번 주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몇 번 읽어보았고요. 금융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문도 읽어보았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적어도 뭐 세금을 어떻게 할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길 줄 알았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인터뷰가 더 웃겼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니 시작을 안 했는데 왜 또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열린 결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밸류업 실망감 때문에 뭐 은행주라든지 주요 배당주들 주가가 조금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코스피는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저번 주 대비 0.9% 상승했고요. 저번 주에 2600포인트로 올라왔는데 이제 27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다음 주에는 멋지게 한번 넘어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는 뭐 매매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5월달이 되었죠. 매달 30주씩 모아가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월분 30주만 매수하면서 이번 주에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월배당 종목들은 뭐 그럭저럭 선방해주고 있는데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때는 10%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지만 6%로 줄어들었는데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환해지 종목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와서 1,3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재빨리 팔고 환노출로 갈아탈 생각이거든요.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들은 앞으로도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갈 생각이거든요. 특히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에이스 빅테크 7이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400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종목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뭐 주가가 5만원 밑으로 빠져야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락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기는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엔 오토모티브 이번 주에 평단가 이상에서 조금 덜어내려고 무던히 주문을 걸어놨지만 체결이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약간은 수량을 덜어낼 생각이고요. JR리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4,000원을 확 깨고 내려올 때 그때는 200주 정도를 추가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ISA 계좌 1년 정산을 해볼 생각인데요. 배당주 투자 기준으로 보면 5월부터 4월까지가 배당주 1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23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 배당금을 받았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년 동안 배당금을 가장 많이 선물해준 종목은 SK텔레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100만원 넘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기말 배당주도 최근에 투자를 했었던 NH투자증권 우선주도 68만원으로 배당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애증의 종목 JR 글로벌리츠 60만원 정도 받았고요. 지금은 다 보냈지만 제가 보내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이지스 밸류리츠도 약 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DN오토모티브, 삼양옵틱스, KTNG 등 이런 종목들로 저는 1년 동안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월배당 종목도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비중은 조금씩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인데 배당금이 약 17만원 정도 나왔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도 약 13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환노출로 모아가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840원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정리해보니까 지난 23년은 약 397만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ISA 계좌를 2011년 8월에 만들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은 게 22년과 23년 이제 2년 차입니다. 22년도 배당금은 67만 원이었지만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23년에는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도 23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요. 저는 ISA 계좌를 만든 지 3년 넘었지만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투입할 수 있는 원금은 8천만 원인데 7,090만 원 정도 입금했으니까 올해 남은 기간에 900만 원 정도를 입금할 수 있거든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입금할 생각이고요. 나중에 입금 한도 1억 원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투자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때까지 잘 유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투자 일기를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는 투자도 있지만 또 차익 실현도 좋아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큰 선물을 해주었던 종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가장 고마운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를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금융지주와 KTNG도 저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SK텔레콤이나 이지스 밸류리츠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도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한 분께서 수익이 몇 퍼센트 나오면 매도하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가급적이면 10% 이상부터 매도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안 날 때 매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투자 일기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절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지금은 종목명이 LK 삼양인데 이게 삼양옵틱스이거든요.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12%이지만 손절을 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종목을 가장 크게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했던 종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삼성화재 우선주이거든요. 사실 손절했다기보다는 본절을 했다는 의미가 맞는데 저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해서 이때 본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도를 하니까 밸류업 바람이 터져버렸고 삼성화재 우선주 저는 18만 원에 보냈지만 주가가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요. 지난 1년간 투자하면서 가장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종목이 저한테는 삼성화재 우선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계좌를 보면 변한 건 없죠. JPQ와 JPI, 커버드콜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32주씩 그리고 키움증권 계좌에서 31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으면 추가 매수해 볼 생각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다음 주에 배당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당금을 받으면 또 2주씩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저녁에 조금 아쉽죠. 제가 1분기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언제 주는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저는 연휴가 끝나서 약간 아쉽게 생각이 되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성투하시고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